구평 응시인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응시인원을 보실 때, 재학생, 졸업생,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집중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평은 80.2%의 재학생과 19.8%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졸업생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 때는 졸업생하고 검정고시가 나눠서 나오지만, 응시를 할 때는, 응시 인원이 나올 때는 졸업생 등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구평은 재학생이 74.5%고 졸업생이 이제 23.7%다. 졸업생이 많이 오니까 그거 어떡하냐, 무조건 졸업생들이 수능을 잘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밑에 내려 보시면 이제 어쨌거나 응시 인원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응시 인원은 6평보다 9평이 더 줄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재학생 중심으로 엄청 많이 준 거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비율만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재학생 중심으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좀 집중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 요 결시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 기준 결시율. 항상 한국사 기준 결시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기준 결시율을 보면 여기는 이제 6평 때는 17.7%였어요. 그러니까 접수 인원이 46만 3,675명인데 응시 인원은 38만 명이었기 때문에 8만 2천 명 정도가 안 본 거죠, 시험을. 그래서 17.7% 정도 됐는데, 구평은 접수 인원은 더 많았어요. 47만 5천 명으로 12,000명이 더 많았는데, 결시 인원도 18,000명이 더 많아가지고, 이게 21.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콜리키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결시율이 엄청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통은 6평보다 9평이 결시율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도 6평은 17.5%인데 9평은 20.8%인 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능은 11.9%였는데 그 11.9%가 이제 여기 12.1%보다 좀 떨어진 거죠. 2022학년도 수능보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11.9%로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6평보다 9평이 결시율이 좀 높고 수능 가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6평 결시율도 전년도보다 조금 높았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9평에 가면서 더 많이 높아졌다? 근데 0.4% 높아진 거니까, 여기는 이제 0.2% 높아진 거고 이건 0.4% 높아진 거니까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9평이 좀 더 결실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수시 원서를 본격적으로 쓰다 보면은 수능을 보지 않고 가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수능 접수를,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고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구평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막 부여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수능을 꼭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체의 4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 근데 이 결시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결시율에 따라서 성적이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6평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잠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등급 구분인데요. 이 등급 구분에서 보면은 여기에 수능의 11.9%, 12.1%,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의 12.1%, 2023학년도 수능의 11.9%를 보였던 이 결시율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시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9등급 중에서 3등급의 인원이 통째로 시험을 안 본다.
뭐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7등급의 인원이 전체가 시험을 보지 않는 이런 구조가 바로 결시율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뭐 약속이 난 듯이 6평의 17% 정도의 결시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6평의 17% 정도의 결시율은 4등급이나 6등급이 사라지는 4등급이나 6등급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된다는 거죠. 9평은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 정도 되는데 그러면 5등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럼 누군가는 5등급을 해야 하니까 4등급의 일부가 5등급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물론 6등급의 일부가 5등급이 될 수도 있지만 4등급의 일부가 5등급이 될 거고 그럼 그 빈자리를 3등급의 일부가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학평이나 이런 때의 그 등급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적은 인원, 그 등급당 인원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결시라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결시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요게 이제 한국사 기준으로 봤을 때의 결시율입니다. 21.2%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교시별로 결시율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1교시 국어를 보면 1교시 국어는 조금 한국사 결시율보다 조금 높죠. 21.6%로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죠? 도수분포 잘 안 보이시는데 요게 우리가 제공받는 그러니까 이 평가원에서 발표해주는 게 요 자료거든요. 요 자료를 평가원에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요 자료를 발표를 해주는데, 요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이제 이 137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1058명이고, 이 137점까지의 누적 인원은 2658명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비율로 매기면 이걸 비율로 이렇게 매겼을 때 제가 응시 기준과 접수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당연히 이 응시 인원 이 접수 인원이 다 시험을 봤다면 이게 135명이 아니겠지만 이게 이 135명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응시인원, 즉 37만 2천명 기준의 135명의 비율하고 47만 5천명 기준의 135명의 기준하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신 대로 0.04%와 0.03%로 다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몇몇 구간을 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자, 보세요. 142점을 받은 친구, 그러니까 국어가 지금 142점이 제일 높은 점수거든요. 9평은. 142점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 이 142점을 받은 친구가 13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135명을 37만 2,573명 중에서 135명을 계산해 보면 0.0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죠. 0.04%니까. 근데 이거를 47만 5,374명으로 놓으면 0.03%가 된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그쵸? 예.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예. 우리 이해되면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벤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누적 비율이니까 132점까지가 10,000명인데, 예, 132점까지가 여기 10,000명이라고, 이게 누적 개니까 이게 10,000명이에요. 그쵸? 132점까지가 10,000명인데, 이 10,00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37만 2천명 기준으로 하면은 2.83%가 되지만, 47만 5천명 기준으로 하면 2.2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표냐 하면, 이 130이 이 4.22%, 그러니까 응시 기준으로 130짜리가 4.22%니까 우리 6월 모평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를 딱 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3.44%지 않습니까? 3.44%인데 여기서 비로소 4%를 딱 넘으니까
여기가 딱 컷이거든요. 그럼 130이 1컷이에요. 그리고 누적 비율로 11%까지가 2등급이니까 여기 10.73%는 아직 넘지 않았죠. 아직 넘지 않았으니까 12.19%가 11%를 넘음에도 불구하고 12.19%까지가 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 2컷이에요. 2컷. 그 2컷인데 그러면 여기가 130이 1컷이고 123이 2컷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접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접수 기준으로 하면 129까지가 3.98%고 128점에서 이게 딱 넘어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게 3.98%가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접수 인원 기준으로 4.81%가 되는 128점이 1등급 컷이 되고 역시 2등급도 122점까지는 10.65%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 10.65%를 넘어서 11%딱 넘는 순간 여기 121점이 뭐가 되느냐? 2등급 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난 듯이 2점 정도씩 1컷과 2컷이 그러면 이제 D도 마찬가지겠죠? 3컷, 4컷도 다 이렇게 2점씩 다 떨어져 내려가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결시율이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접수한 인원들이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게 이제 해마다 1%씩 증가하다가 작년에 이제 1%가 감소를 했어요. 수능에서 결시율은. 그러니까 수능에서 결시율이 뭐 7%, 8%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7%, 8%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갑자기 뭐 9%, 10% 이렇게 가면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막 12%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11%로 이제 떨어진 거죠. 올해 수능이 어떨지 모르지만 결시라는 것 자체가 이런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게 실제로 뭐 통계에 사용되는 분석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은데 제가 이제 이해를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그냥 한번 해보면 수학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면 수학도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0.04랑 0.07, 0.14 여기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0.68, 0.72, 0.74 그러니까 144가 수학에 만점을 받은 친구가 2,520명이나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다르죠. 아까 나왔던 부분하고 수학의 만점자, 그러니까 미적 만점자이긴 한데 그 미적 만점자가 2,520명이어서 국어 만점자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0.68%가 되지만 이 수학은 결시율이 22%로 좀 더 높아요. 좀 더 높으니까 22%로 좀 더 결시율이 높다 보니까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아까 똑같은 구조로 봤을 때 1컷의 변화 추이, 2컷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이게 더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아까 국어는 얘 다음에 만약에 이게 다 응시를 했다면 요만큼에서 1컷이 형성돼서 이게 조금 붙어 있었는데 수학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게 더 벌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시율이라는 게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시율이라는 거를 따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하나 배우셨으면 좋겠다,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국어 결시율보다는 수학 결시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안 보고 뭐 다른 거를 영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접수 인원도 보면은 수학은 47만 2천 명이고요. 국어는 지금 보면 47만 5천 명이거든요. 47만 5천 명이니까 수학이 3천 명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 하는 것 자체가 그 접수하는 인원 자체가 수학이 3천 명 정도 적은데 거기서 또 결시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등급 컷이 그냥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